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김건희 대통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MBC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MBC만 집요하게 팬다, 이 내용입니다. 최근에 또 경징계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출연자 발언을 내보냈다고 MBC 라디오에 징계를 때렸다는 겁니다. 또 방심위가 나선 거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재명 대표 관련한 가짜뉴스, 심지어 공개 당일 가짜임이 밝혀졌음에도 의혹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도한 종편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털어줬다는 게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다, 김건희 대통령의 윤석열 영부남이다, 출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MBC에 행정제재를 가했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러니까 김건희 방탄, 김건희 성역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진영 논리적으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까? 훨씬 더 사안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류일임 씨에 대해서도 계속된 비판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야권 추천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류일임 위원장의 심의 기준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에는 역대 최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더니 왜 이렇게 선택적 잣대냐, 한마디로 기준도 없고 너무 쉽게 문제없음 결정을 하니까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 거죠. 하지만 여권 추천위원들과 류일임 위원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MBC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심지어 심의위원들은 김건희만 언급되면 죄다 벗어던지고 덤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란 거고요. 이번 총선 기간에 선방심위의 법정 제재 건수가 총 3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MBC가 17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중징계가 의결될 때마다 제작진들이 나가서 심의위원들의 질타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이다 하면 죄다 벗어던지고 덤빈다는 느낌을 일부 위원들한테 받아서 이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결국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자체 입틀막을 하게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YTN이나 KBS 같은 곳은 아예 장악을 해버리고 MBC는 장악에 실패하니까 방심위와 선방심위를 통해서 쿠션을 넣어서 때리고 있는 거고요. 공원련이 민원을 내면 공원련 출신 위원이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상식 정의입니까? 이러니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원회 구성이 진실로 공정한지 물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공정에 대한 문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공정 타령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왜 진짜 독재로 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지, 결국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찐 권력 앞에서는 그저 넙죽 엎드리는구나, 아예 거기에 살살 비벼가지고 한자리를 한다든지 인정을 받으면서 뭔가의 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든지 이런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참고로 김건희 씨의 책을 준 아크로비스타의 이웃 주민은 최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수사팀에는 책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연락을 주면 총장한테 맡길 생각이다, 다만 수사가 끝나면 책은 돌려받겠다, 이렇게 말했다 하고요. 지금 결국엔 김건희 씨를 성역화하기 위해서 방심위 선방심위 같은 데선 계속 때리고 국힘에서는 그냥 아예 납작 엎드려 버리고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까지 건드린 상황 아닙니까? 특히 지금 인도 방문의 트집을 잡는 건 대놓고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대통령 기록관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인도 정부의 초청장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외교부가 장난질 치는 거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김정숙 여사 앞으로 왔던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전달되고 보고도 됐을 텐데 이걸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사실상 김건희 씨의 성역화를 돕고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는 최혜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에선 상권 분립을 운운하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예 대놓고 오히려 특검이 상권 분립을 해치는 거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당연히 엄청난 후폭풍이 이어지는 거고요. 오죽하면은 국힘 당원 정원철입니다, 이렇게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이 직접 당원 게시판에 글까지 남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들이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 계속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선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힘 당원인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조차도 지금 분노를 해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보수의 가치라는 건데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들은 도대체 뭘 보수한답니까? 왜 대한민국의 가치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일본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것 같은 황당한 짓들을 저지르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원철 회장도 보수의 존립 가치를 훼손하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글을 남긴 거고요. 최혜병이 순직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구천을 떠들게 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틀린 말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익 집단인 거죠. 오히려 민주당 내에 보수와 진보 세력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포지셔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물론 이 또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무쪼록 국힘은 보수라고 봐선 안 된다. 보수가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요. 국힘에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동참해 줄 거라 기대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 국힘이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힘에서는 당장 당내 동요하는 분위기를 차단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김웅 이런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씨가 찬성을 할지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럴 거면 지난번에 김웅 씨처럼 당당하게 찬성에 투표를 하고 나가든가요. 이런 상황에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더 이상 안 되면 28일에 재의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야 합의라는 거 말은 좋은 말이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강성 지지자들의 뜻에 끌려다니는 거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을 향해서는 의회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길 바란다. 오늘 이런 입장을 전했죠. 의회주의라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뜻과는 별개로 국회의원 300명이 알아서 하는 거, 엘리트들이 꾸려가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들이 말하는 의회주의입니까? 국민의 신뢰를 지금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과연 국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을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니 그냥 조용히 사라져라.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장본인 아니냐. 당장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도 양심 있는 국힘 의원들에게 결단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는 결별해야 된다는 건데요. 물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진작 국힘을 탈당해서 제대로 된 보수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상황이기에 대부분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냥 어떻게든 덮고 시간만 끌려고 하는 거는 외압의 실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란 의심을 키울 뿐이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로도 지금 탈당 사태에 대해서도 소수 팬덤의 과잉 반응으로 봐서 안 된다. 당원국에 대한 신설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민주당의 갈 길 이런 당원 난상 토론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처럼 소수의 극단적이고 강성 팬덤이 난리치는 거로 봐선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결국 당원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바꿔가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지 여기에 지금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계속 여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추미애 당선인도 세상 성질대로 되진 않더라. 탈당을 하지 말아달라.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민주당에 남아있지 않냐. 민주당을 탈당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지자들을 달랬고요. 이렇게 민주당도 수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인데 국민의힘은 훨씬 더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대표되면 새살림을 차린다.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는데요. 한마디로 당권을 한동훈 씨가 잡게 되면 탈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가 홍준표 시장이 역풍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너나 나가라. 더 빨리 나가라. 이런 저격까지 떴는데요. 친윤 핵심이라 불리는 이철규 씨도 홍준표 시장은 좀 입 좀 다물어 달라. 당의 분란만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했고요. 박수영 의원도 홍 시장이 더 빨리 나가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거다. 이렇게 뼈를 때렸습니다. 서정옥 씨 또한 해당 행위라면서 이 정도면 징계감 아니냐. 아주 부적절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홍준표 시장은 무슨 탈당 얘기냐. 내가 탈당하는 건 정계에서 은퇴할 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며 나는 한동훈을 때린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탈당을 시사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저런 얘기를 해서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습도 불가능한 사안이라 보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갈등의 여파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김건희씨 저렇게 성역화가 돼 있는데
김건희 방탄, 김건희 성역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주목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원들의 분노, 이걸 이재명 대표님이 누구보다 본질적으로 파악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는지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